여러분, 신령의 불사입니다. 신령이라 하면 일주가 신령하고 실세했으며 실기한 경우를 말하는데 그 구성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최약의 조건입니다. 최고로 약한 조건. 이것은 뭐냐면은 월지와 일지도 이루면서 연지나 시지도 이뤘다. 여기에서 이뤘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기운을 내가 얻지를 못하고 전부가 이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시 1번의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이 사주는 무신의, 경신의, 가보, 경호 그렇습니다. 간목일주가 초절에 생하여 극히 약한 기지인데 사금이 극하고 이화가 설기하며 무토가 해신인 금을 생하니 최악이다. 그래서 최악의 사주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간목이 신을에 나가지고 사실은 실력이죠. 간목이 실력이고 그러면은 자기 자리에 일지도 내가 이미 실지. 그렇죠? 내가 하나도 뿌리가 없잖아요. 간목이 오화의 사기죠. 그리고 시에도 사기. 그러면은 절지. 그러면은 천간으로 경금 2개 나의 기운을 그대로 설기 당하고 있는데 경금마저 나를 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금경목하니까 승자가 이 토는 아주 밉상실을 걸어 이 기신을 갖다가 또한 도우고 있습니다. 이 구신이죠. 그리고 요거는 시험인데 이런 신우입니다. 신우. 말하자면 아주 말이요. 그 다음에는 간목이 내가 한 군데도 뿌리를 건 데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덕령도 못했고 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한 군데도 뿌리를 건 데가 없기 때문에 최고로 약한 사주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경자, 무자, 정유, 경술 그렇습니다. 이 맥은 정화가 자월, 수왕절에 태어나 그걸 갖고 있는데 일지와 연지가 모두 금수로 일지를 돕지 않아 최약 사주임이 분명하다. 자, 그러니까 정화가 자월에 났습니다. 정화가 자월에 났는데 이미 덕령하지를 못했죠. 실력.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것은 기운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요 술 중에 정화가 있기는 한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내가 과연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종을 할까 말까 상당히 의심가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월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나중에 공부를 한다마는 최약의 사주는 나를 버리고 강한 세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신강신약을 구분하면서 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최약의 조건을 갖춘 사주구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나를 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나를 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원래 양가는 항상 길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음가는 세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일간이 양간, 갑백무, 갑임, 양간에 해당하면은 항상 보는 길을 따르게, 길을 따르는데 음가는 전체적으로 세력이 무엇이 많은가에 따라 가지고 그 세력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항상 강하게 작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약의 조건이고, 중약의 조건. 물론 시작의 조건인데, 중약의 조건은 월지를 잃었으나 일지를 얻은 경우, 연지나 일지를 얻은 경우에
중약에 해당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병진의 격인의 과거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주주가 이 두 개의 금의 극함을 받고 3, 4의 성의가 있으나 이늘의 록왕김으로 태약은 아니다. 앞서처럼 그 태약한 그러한 사주구조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간 간목이 이늘에 태어났습니다. 덕령했습니다. 덕령. 그렇죠? 덕령했는데 덕령한 거 말고는 나의 다리도 사지가 되고 시에도 사지가 됩니다. 그렇죠? 기운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만 덕령해가지고 이것이 녹지가 되어 있죠. 보면은 이것이 녹지인데 여기도 세지가 되어 있고 이거 하나 내가 얻었다 뿐이지 월간의 시간의 병, 그 다음에 영간에 전부가 나의 기운을 빼는 그러한 기운으로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기는 한데 결국 이것은 신강이 아닌데 덕령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것이 신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덕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세력이 몽땅 다 나의 기운을 설계하는 그러한 세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세력이 덕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 빼는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이 신강이 되지 않고 신약으로 기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예시 두 번째로 이 사주는 을사, 기축의 정묘, 경술 그렇습니다. 정화가 비록 축을 토합년에 태어나 설기되어 약하긴 하지만 일지와 연간에 을목을 얻어 약함이 반감되어 중약 진행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약 정도 되었다. 자, 정화가 축을 해놔가지고 동전에 가다 보니까 결국 내가 실명을 했습니다. 실명을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자리에서 나를 도우는 인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성이 이 지금 을목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이 을목은 항상 정화한테서는 엄마와 같은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상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거에 기토가 투관되었습니다만은 결국 이 기토는 을목으로부터 그걸 받게끔 됐잖아요. 그러면은 목급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뿌리가 있는 을목이 이것을 생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화나 또 4월에도 또 뿌리가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 결코 이 사주는 이 절 자체가 실명을 했고 또 시도 사실은 얻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태약한 그러한 기운은 아니지만은 결국 신약으로 기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요. 약한 조건인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월지를 얻고 다른 기질을 잃었을 경우 약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신사, 임진의 이민계묘 그렇습니다. 이 밀주가 진월에 생하여 지지에 진중의 개수가 있다 하나 연월 감상에 신금이 생하고 연시에 인수, 개수, 동기가 있어 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지지에 인묘, 진사가 극사하여 왕이 못되고 약한 사주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라고 하니까 인수가 강을 보니까 천간으로 보니까 몽땅 다 나를 도와주는 인성하고 비겁입니다. 보면은 그렇죠?
비겁인데, 자,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간에 이미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 지지에 뿌리를 걸지 못하면은 이것은 결코 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가 진월에 진중의 개수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약한 그러한 뿌리를 걸고는 있습니다. 보면은 진중의 개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주가 도우니까 신강, 나를 도우는 인성이나 비겁이 많기 때문에 신강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외모하니까 지지로 벌써 인묘진 목방이 있죠. 목방. 인모진, 인묘진 해가지고 목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병화가 있다 보니까 이건 전체가 목화로 나의 기운을 전부 설기시키는 그러한 구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강이 될 수가 없죠. 약한 사주가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에서 보는 것 때문에는 몽상과 매개가 나를 도와주는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동기고 인성이 되는데도 결코 신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것은 결코 지지의 뿌리가 없으면은 이것은 강한 그런 기운을 발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여실히 보인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두 번째요. 이 사주는 개수가 금왕년인 6월에 태어나 금생수를 받아 비록 월지를 얻었으나 일지, 시기, 연지를 모두 잃어 약한 명이 틀림없다. 자, 개수가 6월에 이렇게 사실은 덕년은 아닙니다만은 금생수 하는 그러한 인성의 덕년과 같은 그러한 힘을 얻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주가 전체를 보니까 그 외에는 전부가 다 내가 실천을 했죠. 월지에 있는 유금 말고는 나의 기운을 갖다가 빼는 그러한 기운입니다. 물론 이 화는 내가 극하는 아극자입니다. 보면 그렇죠. 아극자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결국 내가 극하는 것도 나의 기운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기토가 월간에 있는 기토가 이렇게 뿌리를 걸고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관성이. 그러니까 이 기토를 도우는 화가 상당히 아주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토를 도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는 사정없이 나를 치고 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월지가 유금이다 보니까 탐생만덕이라 결국 토는 이렇게 토생금, 화객금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세력으로 볼 때에 결국 나는 신강이 못되고 신약으로 구성이 된 사주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요. 신강, 신약 구분할 때에 이 참고할 텐데 사주의 신강, 신약을 구분하는 방법은 사주를 푸는 데에서 제일의 관건이 되므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일간을 기준하여 월지와의 관계를 먼저 보고 타주와의 관계를 보아 결정한다. 따라서 일간이 월지의 힘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보고 타주에서 일간을 생하는 것이 많은가 극하는 것이 많은가를 봐서 구별한다. 무슨 말을 하니까 결국 인간인 내 자체가 월지를 먼저 보고 내가 덕령을 했는가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보고 내가 나의 기가 통한다면 이것은 덕령한 것이고 나의 기가 월지에 통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타주와의 관계를 비교 교란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단순하게 자기 오행이 그대로만 있으면은 괜찮은데 합을 하고 충을 하면서 그 오행의 본질이
변화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참작을 해야만이 신강신약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내 자체가 근본적으로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은 내 오행이 그대로 살아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하고 육합이나 삼합을 하면서 그것이 오행이 변질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도 살펴야만이 인간이 내가 신강인가 신약인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